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액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소액 투자자 거래세에 관해서 새로운 증세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증세 논란을 일축했습니다만 개미 투자자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 입법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증권맨 출신이죠. 김병욱 의원 입장 일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돼서 북한 인민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 대북전단은 계속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계속 갈 겁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박상학 대표는 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고요. 식중독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다수 발생한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들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필요를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병원 측에다 입수를 해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노면성 유독증후군이라고 그 햄버거병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진단명을 지금 내시더라고요. 그 무너진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매일 아이가 피를 토하고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 이런 소리 1도 없고 뭐 그런 대처가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해당 유치원은 3년 전 교비 부정 사용 문제로 적발된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감사를 진행한 최순영 전 경기도육청 대표 시민 감사관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 현상에 주요 도시들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여기 살아있다고! 유아인 박신혜가 주연한 한국 좀비 영화 살아있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개봉 첫날 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코로나19로 관객 발길이 뜸했던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와 함께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우리 연예할 거에서 만나보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빅데이터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겠다. 어제 정부가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위 동학개미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거지만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당초 민주당이 내건 총선 공약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였습니다. 증권맨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소속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병욱 의원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예. 자, 우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정리해보면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이상 벌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대신에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던 거래세는 낮추겠다.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뭐 과거보다 많이 진전된 그리고 우리 증권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진 그런 대안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던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다시피
이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 거래세 인하 방책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세 폐지라는 스케줄은 없이 그냥 이제 인하만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로부터 거래세가 인하된 상태지만 존재하고 예. 그리고 또 양도세도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중과세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찌됐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또 이 거래세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그러니까 매도시 내는 세금인데요. 예. 거래를 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세금이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의 원칙에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이중과세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약도 증권거래에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한다. 하지만 금방 폐지하기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인하 후 언젠가는 폐지한다. 그 속에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일반화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침을 정했는데 어제 기재부의 발표는 폐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중과세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런 반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뭐 당연한 명제니까 예,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은 이게 손실이 나도 내는 거래세 이건 없애줘야 되는데 이건 없애는 게 아니고 2.5%에서 1%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죠.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보안입법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또 아쉬운 부분이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한 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예. 이 부동산 시장을 잡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물꼬를.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유자금이 많은데 그러니 이제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돈을 증권시장으로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책들을 많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만들므로 인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아닌 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구나. 그리고 증권 시장이 발달되어야지 우리나라도 금융 선진국으로 발전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데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 그런 그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뭐 600에서 700만 정도 된다고도 하고 또 민주당의 핵심 지지 세력을 하는 3050에서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안을 내놔서 민주당으로서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금리가 지금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놔서 이득은 못 볼 테고 그렇다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도록 또 기업의 어떤 건전성도 높이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내놓으면 좀 무리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겠죠. 예. 그리고요, 이 기회에 우리 청취자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증권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위주로 국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들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권시장의 설립 목적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행시장에서의 역할이라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채권도 발행할 수가 있고 주식을 발행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뭐 사채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하고 주식과 채권을 투자한 사람이 또 투자 자금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수하기 위해서 상장을 해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주고 공급해주는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주식시장을 마치 돈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라든지 뭐 이렇게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시장으로 봐주지 마시고 대한민국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증권시장이 올바르게 잘 커야 된다. 예. 그런 정책을 꾸준히 정부가 펼쳐나갈 때만이 증권시장으로 돈도 좀 몰리고 여기서도 예. 국민들은 좀 수익을 내고 예.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증권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기재부가 이 증권거래소 폐지를 주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이제 폐지를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지금 유예 또는 이제 아직은 이제 주장을 못하는 이유는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주저하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예. 당연히 세수겠죠. 예, 어차피 이제 기재부라는 것은 재정당국이고 재정당국은 이 국간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임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또 수입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이제 기재부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이라는 한국 경제 큰 틀에서 그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측면과 두 번째는 조세의 정의, 조세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정의로운 어떤 조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분명히 이 증권거래소에 그동안에 과다하게 세금을 매겨왔던 부분을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증권거래소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요. 좀 보고요. 또 하나 우리 청취자들이 걱정되는 게 공매도 문제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9월달까지 지금 금지했는데. 그렇죠. 9월 이후에 공매도를 복귀를 시키느냐.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그러지 말고 아예 이번 참여 없애버려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공매도도 제가 지속적으로 국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고, 제가 이제 코로나19가 발병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도 금지시켜달라 요청을 했고요. 일단 지금 당국에서 6개월을 금지시켜놓은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주가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름대로 V자 반등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V자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킨 거, 그리고 거래세가 일정 부분 좀 인하를 했었습니다. 18% 정도. 이 두 가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문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고 또 여타 선진국도 다 채택을 하는 그런 트레이딩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이후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이 공매도를 허용을 해도 시장에 충격이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을 때에 6개월의 기한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시장이 계속 불안해진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라는 것을 재개를 하더라도 제도 개선을 하고 재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가를 낼 때 업틱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틱 하나 위에다가 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만 주문을 내고 시장 체결가 이하로 주문을 못 내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업틱 룰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현행 규정으로 보면 업틱률에 대한 예외 조항이 12가지나 됩니다. 너무 많은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외가 이제 본질을 침해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비판을 초래를 하는데 이 업틱률에 관련돼서 지금 금융위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업등률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거냐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주식 수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그 충격이 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은 그 충격이 이제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지정하자. 공매도 지정 가능 종목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 된 다음에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9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9월 돼서 바로 풀지 말고 상황을 좀 보면서 풀자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제도 개선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인데 제도 개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공매도를 없애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외국인과 기관만 아주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개인들은 할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개인들도 쉽게 그러면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뭐 제도 개선해달라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부 증권사는 그 학원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어렵고 금액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의 전용 시장 이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죠.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좀 여쭤보죠. 오늘 본회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만 또 연기됐습니다. 지금 뭐 방금 소식인데요. 월요일 오후 2시. 월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겠다고 박병석 의장님이 공고를 했네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다시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내비쳤단 말이죠. 18대로 가는 겁니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국민을 선택할 것인가,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많은데 결국 국민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18대 0이 안 되게끔 주말에 많은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저희가 제일 급한 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인데 추경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되고 또 각 상임위에 또 추경 관련 예산들이 통과돼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부득이하게 어찌됐든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추경 코로나19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대응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허비하는 것이 과연 책임 정치를 하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아마 박병석 의장님이 결단을 내릴 거라고 현재로서는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일부에서 김병욱 의원과 양도세 얘기를 했는데 문자로 1380님 그럼 양도 차손 그러니까 손해봤을 때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감 인정해 줍니까 하셨는데요.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올해 3천만 원 손실받고 내년에 3천만 원 이득 봤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장박식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